아, 예, 안녕하세요. 백빈창 박사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일부러 쉬지도 못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에도 수많은 환자들 그렇게 침을 놓으시고, 지금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신문 뉴스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게 진실을 밝히질 않고 무조건 바이든이 이겼다, 트럼프가 졌다고 하는데 실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민주당원 한 사람이 2,000장의 투표를 하고 고양이가 투표를 하고 여기에 마피아와 중국 간첩들이 연루돼 있고 또 중국의 여대생 20대 예쁜 여자 대학생들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미인계로 다 속여서 약점을 잡았고 또 트럼프 표를 수백만 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바이든 표를 대신 뭐 100만 표 뭐 200만 표를 몰래 바구니에 담아서 개표하다가 해도 CCTV에 찍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4.15 부정선거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도미니안 시스템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제가 놀라운 것이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 국민투표제도가 있다는데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선 이승만 정권도 사실은 선거 부정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4.15 이번에 저는 21대 종로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너무나 나도 억울하게 당했어요. 거기다 이낙연, 황교안과하고 대면 절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차단을 해놨고 모든 것을 선관위에서 방해를 했고 선거 유세 차량에 남바까지 때리는 그런 아주 혹독한 내가 공권력 만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도 지금 우리 박 선생이 얘기했듯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저기 정말 이렇게 힘의 논리로 간다면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개소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나 미국의 선거 제도나 옛날 이승만 정권 때 선거 제도나 4.15 부정선거 지금의 선거 제도는 100%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싹 다 미국 선거 방법, 일본 선거 방법, 한국 선거 방법이 틀려요. 일본도 틀립니다. 다 틀린데 각 나라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쁜 제도를 해왔지만 지금은 AI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저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반가운 소식이 박사님의 국민 투표 아이디어가 선관위가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라는 것은 지금 정치권의 꼭두각시입니다. 나는 솔직히 문재인 정권의 꼭두각시가 이번에 4.15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도 일반 군소정당은 신문 뉴스 기자들이 한 장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카메라맨들이요 이낙연, 황교안만 이렇게 찍어대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있습니까? 언론 100%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문 뉴스를 보면 꼭 양당 후보만 찍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 박사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선거 등록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똑똑한 사람도 이거 정말 웬만한 사람은 등록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로 어렵겠다는 게 어느 정도 복잡했습니까? 우선은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내가 국회에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관위에 가면 정말 먹을 것도 주고 차도 잘 끓여다 주고 아주 후보들의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식을 내주면서
거기다 채워넣기만 하면은 그냥 선거가 끝났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요, 책을 5권, 10권 갖다 놓고 맨날 며칠 교육을 시킵니다. 공산당 교육시키는 거요. 공산당이 맨날 교육시키잖아요. 지금 선관위한테 교육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책을 여러 권의 책을 찾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엘리트들도 못하고요. 석학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쪽에 교육받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뜻인지 도대체 웬만한 사람은 나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아주 폐지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앞으로는 선관위를 통해서 선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은 투표소를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투표함을 한 20개쯤 만들어 놔요. 1번, 20번까지. 그리고 투표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엄지손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투표함을 열고 들어가면 모니터가 앞에 주어져 있고요. 모니터 앞에는 후보 1번, 2번, 3번, 10번이든 20번이든 쫙 사진이 걸려 있고 이름이 걸려 있고 그 밑에 ARS로 그 개표, 득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 딱 열고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엄지손에다 지문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일 경우에 딱 들어가니까 백병찬 씨군요. 이 선거구가 맞습니다. 후보 선거하십시오. 몇 번을 찍으시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번이 마음에 들었어요. 5번을 딱 보니까 5번이 김갑돌인데, 예를 들어 김갑돌이가 5,000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김갑돌에다 한 표를 넣으니까 5,001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왜 투표하면서 사진을 못 찍게요? 앞으로 이런 투표는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딱 내가 5,000표 했을 때 찍었는데 한 표 딱 누르고 5,001표 되는 걸 그대로 카메라로 박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증을 해야죠. 네, 인증하고. 그렇게 오면은 이번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가짜 투표를 했다, 한 사람이 10번을 했다, 막 등등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돈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게 지금 검찰, 경찰, 법조계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법조인다운 법조인이 없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에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다 일수하는 겁니다. 그게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좌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든 좌든 지금까지 잘해온 게 없어요. 역대 정권이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국토를. 지금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중국 사람들에게 다 팔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강남, 영남 지역, 이번에 부산 쪽에 가보니까 전부 땅이 해외로 팔려요. 이런 매국노들입니다. 이 정권뿐 아니라 전 정권도 잘못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열을, 좌를 위해서 국민들이 양분돼 갖고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일본 때처럼 또 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거하러 가서 투표함 열고 들어가서 지문 인식에다 엄지 딱 누르니까 백병찬 씨군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와서 누르러 왔어요. 대리 투표. 네, 그러면 바로 경찰관에게 호출이 돼서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부정투표라는 것은요, 국민의 역적입니다. 임금의 자리나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걸 역적이라고 하죠. 역모해제입니다. 역모인데 이것은 국민 투표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요, 역적이기 때문에 삼족을 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이승만 정권도 망했거든요. 지금 4.15도 밝혀야 되고요, 트럼프도 밝혀야 되는데 이 악마의 세력들이 지금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백병찬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투표를 찍었는데 부정선거에서 우리 투표 권리가 다 없어지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집권 여당을 밀고, 그런데도 위기에서 과거 정당 잘한 거 있습니까? 지금 여야 정권이 정권다운 정권 하나나 있습니까? 여야 하나도 마음에 드는 정권이 없어요.
김정희, 황교안 쪽은 뭔데? 김무성 쪽은 뭔데? 더 나빠요, 더 나빠. 지금 민경우 문재인이 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기도 더 나빠요. 유일하게 민경우 의원만 싸우고 있습니다. 민경우가 외롭게 싸워요. 예, 외롭게. 그래서 사실 이 선거법 위반은 살인죄나 성폭행, 강간보다 더 센 형량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역적입니다. 예, 살인보다 더 큰 죄예요. 대통령 왕의 역적이라 국민의 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오죽하면 외신에 의하면 그 미국의 그 FBI, CIA 그리고 이런 검찰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군부가 일어난답니다. 일어나면 그래서 좋겠어요.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까지 일어나고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8천만 명인데 미국은 집집마다 총기가 있어서 그 8천만 명의 자기 배우자까지 총기를 들면 1억 6천만 명이 민병대를 조직한다. 그래서 미국의 육해공군, 델타포스,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한 1억 6천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 기관총으로 싸우면 미국의 바이든과 민주당은 박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는 사형법이 없지만 반역죄는 사형이랍니다. 반역죄, 마약범도 사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모든 미국의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 이제 공화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오히려 1인 우파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찬탈한 국민의 역적이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벌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배웠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영국에는 국가 백서, 그렇죠. 화이트 페이퍼가 있다는데 이게 참 좋은 내용이라 소개해 주십시오. 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거를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 좌회전, 우회전, 유턴 막 이렇게 혼란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대를 이렇게 우지좌지해 가지고 후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화이트 페이퍼 국가 백서라는 것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각 나라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백서위원회가 없어요. 헌정 75년 동안 백서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비극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국가 백서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을 누가 하든 수상을 누가 하든 누가 국회의원을 하든 대한민국 호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 발전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 페이퍼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뭐 60일이 떨어뜨렸느니 70일이 떨어뜨렸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에서부터 지금 한 집 걸러 한 집 문을 닫으면 개업하지 않고 전 국민이 민주당에 속해 있는 관록 먹는 사람 빼놓고 기타의 모든 국민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계 노동자들만 수지를 맞았어요. 저 최저임금제 올려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임금만 올라갔고 3,000원, 5,000원에 먹던 밥을 10,000원, 15,000원 보통 줘야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더 아주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하게 이제 외국의 신문을 보는 중에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이걸 물었답니다. 왜 트럼프 당신은 돈도 수십조가 있는데 얼마든지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렇죠. 예쁜 여자랑 연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왕대접 받을 수 있는데 왜 목숨의 위협,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미국한테 받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미국이 이대로가 안 되겠다. 그렇죠. 나는 총에 맞아 죽어도 나라 지키겠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놀라운 것이 우리 백병찬 박사님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성계 장군과 그 김영삼 그 대통령이 사주가 같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성계 대통령, 이성계 장군이죠. 전쟁에서 진박았고 자기 후손이 500년 동안 조선을 해왔고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을 한 사람.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낙선하지 않은 사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원 돈을 벌었잖아요. 그만과 이번에 또
엄청난 그 테러를 많이 당했죠. 아, 총기 위협으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안 죽습니다. 링컨 또, 같으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조직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로 보고 저도 거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요. 얼마든지 나 혼자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매일 낚시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든지 즐기며 대화받고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낙선하면서 열받으면서 싸우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지도자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이관 그분이 전부 배에다 정치인들 태워다가 다 모래까마에 넣어가서 생으로 다 바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법치 국가가 되어 있고 그 막강한 미국 사람이 와서 죄를 짓더라도 엎어놓고 필하게 볼기를 때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범죄에 소굴했던 싱가포르를 세계 최대의 법치국가를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도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도 지금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은요. 동성연애 지지하죠. 그 사람이 원래 원조가 아프리카 흑인 쪽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백인 우회주의, 인종차별주의라고 하지만 미국은 역시 미국 다야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여행하면서도요. 솔직히 백인들을 나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래도 문명합니다. 젠틀맨이에요. 예. 영국신 사람 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50개 주에서 한 3,000명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건 역대 최고 기네스북감입니다. 변호사 3,000명을 사가지고 그 선두에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변호사인데요. 그 이 줄리아니 변호사 뉴욕시장이 꼭 백ben창 박사님처럼 거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그렇습니다. 마피아 수만 명이 줄리아니가 자꾸 마피아를 자꾸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저 줄리아니 이놈을 죽이자 마피아가 아주 특수 무기로 죽이려고 했는데 목숨 걸고 간 거 제가 백ben창 박사님이 연상됐습니다. 맨하탄 같은 그런 범죄 소굴을 뉴욕을 살렸어요. 뉴욕을 살리고 맨하탄도 살리고 엄청난 사람이죠. 아마 줄리아니 이분들 백ben창 박사님과 사주가 같지 않는가? 네, 그분 사주는 모르는데 마피아를 감옥에 수만 명 집어넣을 정도면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원래 공직자는요 그래야 되고 정치인은 목숨 내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줄리아니 그 뉴욕시장이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힌다는 설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죠. 네, 또 두 번째로는 폼페이오 장관 뚱뚱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이 폼페이오 장관도 차기 대선 후보로도 오고 트럼프 아들 중에 에릭 트럼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 트럼프도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 힐러리랑 싸워서 트럼프가 됐을 때 공화당 내에서 16명이 경선을 했어요. 근데 16명 중에서 끝까지 트럼프와 1대1로 마지막까지 남은 게 테드 크루즈인데 이분은 겸손하게 자기가 트럼프에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게 남자다운 겁니다. 자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당신은 승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트럼프 위해 싸우겠다. 멋있어요. 그리고 항상 트럼프의 의형제 같은 마이크 펜스 머리 하얀 부통령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도 다음에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인재가 많아요. 많죠. 근데 한국은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등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야 이제 박샤론 너도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될 것 같고 우리 민주당도 이제 그 공수처가 되고 문재인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으니까 보수 우파를 버리고 한미동맹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민주당 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정책이 저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샤론 너 까딱하면 보복당해서 아예 너 사회생활도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빨리 문재인 편에 들고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뭐가 맞아야 하죠. 맞지 않죠. 저는 지금 백편장 박사님 공약 중에 특히 제가 감동한 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삼국 연합체로 간다는데 그걸 네, 잠깐 한 삼국 5분 연합.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요.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3국가가 3체제 3국가 연방제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묻지 말고 한국인에게 공항에서 즉석에서 여권과 미국 시민권을 주고 그날부터 미국의 그 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또 미국 사람이 한국을 오더라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와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 미국, 이스라엘 세 나라는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서 부산 가듯이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한국에 살고 싶으면 한국에 살고 미국가 살고 싶으면 미국,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는 이스라엘 법을 지키며 살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 법을 지키며 살고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 법을 지키며 삽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는 순간 권총을 휴대할 수가 있고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한국에 왔을 때는 자기의 모든 무기를 일정 정부 기관에 맡기고 한국인과 똑같이 여러분요 이 총기 없는 한국 치안이 얼마나 존재하십니까? 미국보다도요 우리 한국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살기 좋습니다. 삼국가 3체제 연방제가 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막 살아요. 미국 안 삽니다. 미국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지 아십니까? 경제 대국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밤 10시, 11시 우리 한국인들처럼 3, 4, 5 짝을 지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에 길면 하룻밤 자면서도 이 친목을 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박샤론 선생이야 나하고 백씨하고 박씨지만 우리 뭐 형제지간만에 살잖아요. 그 유전자가 또 네. 일치된다는 거죠. 또 무슨 뭐 우리 뭐 피 안 섞였다 하더라도 서로 주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아름다운 겁니다. 미국은 내가 갈증이 나서 나가는 미국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갈증을 못 참거든요. 엄청 참았어요. 그리고 마약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잘못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갔다는 바로 총 맞는 게 미국입니다. 삼국가 3체제 연방제를 하는 순간 남북 통일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미국, 이스라엘이 연방제가 되면 미국 여권 가지고 우리 실향민들이나 우리가 북한에 가서 막 돌아다니더라도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건드리질 못합니다. 우리가 나도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했었거든요. 중국 가서요 사업 크게 해서 돈 번 사람을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뺏기고 와요. 다 뺏기고 와. 외상값도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잘못하면 그 신변의 위험만 느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는지 아십니까? 오원춘이라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의 여성들 약 30명을 인육을 떠서 죽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겨울에 병들 잡고 여름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잘 먹이고 모시고 영양사가 책임져주고 이렇게 살려줍니다. 감옥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자기네 임의로 죽여서 화장해서 요만한 잿덩이 알아보고 한국 가져가랍니다. 그 장기를 이렇게, 빼요. 예,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땅을 한 평도 한국인에게 안 팔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미친 정치가들은 땅을 다 팔아먹어요. 원희룡 그놈에서부터 지금 박원순 고놈들이 땅을 팔아먹기 시작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땅을 팔아먹어요. 이런 매국노들이 대권 후보라니 사람 미치고 펄펄 뛸 일입니다. 이게 그린벨트까지 바로 써놨어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여야가 국토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헌법 84조 위반하고 찬탈한 역적들이 맞는 겁니다. 공수처가 나오면 뭐 나 같은 사람 잡아 죽인다는 말로 누가 협박하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헌법 84조를 위반했고 헌법재판소부터 헌법 84조를 위반했어요. 하나 얘기 더 할거요. 이정미라는 판사는 5천만 국민이 찍은 대통령을 이것은 우연입니다 아닙니다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연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파면하노라. 최고의 국민의 역적이 이정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헌법 84조하고 헌법 1조는 제발 좀 기억 좀 하십시오. 예? 서울대 연고대만 나오면 엘리트입니까? 헌법 1조에서부터 헌법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가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 국민들이 84조를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걸 이해를 또 못해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A원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할 수 없다요. 그럼 탄핵 안 하면 돼. 윤석열이도 탄핵을 안 했어야 돼. 그리고 박근혜 정권 임기 마친 다음에 최순실하고 무슨 잘못된 것은 그때 처벌하는 것이 이게 법치주의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했다고 국회는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벌써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84조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형사 또는 형사의 죄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로 바꾼 다음에 그 법령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 요 개놈들이 지들 임의로 탄핵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국회에서 탄핵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헌법 84조를 모르는 국민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84조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신문 뉴스 기자들이나 판검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닌가. 간첩 저는 수두룩해요. 내가 미국 LA 산불 났을 때 내가 취재해서 한 10건 이상 유튜브 올렸잖아요. 내가 미국 그 LA하고 캘리포니아를 그때 제가 어떤 분이 또 베이스를 대해줘가지고 스포츠카 타고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근데 발화점이 많았다고요? 발화점이 동시에 세 군데서 발화점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뭐 대여섯 군데란 말도 있고. 삼각지점. 그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나도 활을 쏘잖아요. 활에다가 기름 하나 묻혀가지고 야밤에 깊은 산에다 그냥 던져버리면요. LA라는 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그 자체가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걸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씨가 번졌다 하면은 이 퍼런 나무들이요. 그냥 나이트만 돼도 탑니다. 색깔만 퍼렇지 1년에 비가 한두 번 오고 대부분 화초들이나 잔디는 스프링클러로 기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조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쪽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피부가 촉촉하지 않아요. 거기가 나도 있어 보니까 그 나라 사람처럼 바뀌어요. 이게 무슨 나무 거죽대기만 해 거칠어져요. 피부가. 한국에 있으면 촉촉하거든요.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일 야채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볼 때 거기서 그 불타는 걸 보고 미국도 어떤 그 불량 세력들이 미국을 불태우는구나. 나는 그 감을 잡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민감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불나면 불만 끄지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캘리포니아 산불 낸 거를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누군가가 헬리콥터나 이런 비행기를 타고 레이저로 여러 군데 쏴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걸로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럴 거야 아마. 예. 예. 헬리콥터 타고요. 예. 나는 이제 동양식으로 하면 그렇죠. 화살로 이거 하나만 던져도 CCTV 없는 데 많거든요. 그럼 뭐 이거 그냥 던져버리면은 풀 납니다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그 캘리포니아 산불 그 범인도 잡을 수 있는데 그를 경찰 중에 간첩이 있어서 일부러 안 잡은 게 안 아닌가. 잡아요. 안 잡고.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게요. 언론에서도 의심하는 언론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언론 자체도 중국 자본에 매수된 걸로 좀 보입니다.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그 지금 큰 이슈가 된 허경영 총재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 유튜브 들으면 참 배울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참 재미도 있고 하는데 너무 여야당 300명이 너무 병신짓을 하고 청와대부터 대통령부터 여야당 300명이 너무 무슨 전응 하나 무슨 사이코 같은 짓만 하니까 예. 차라리 허경영 씨를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으로 뽑자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인데요. 만약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나온다면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면 몰라도 기존의 정치인이 나온다면 차라리 허경영 찍겠습니다. 왜냐? 허경영이야말로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거의 다 성추행 수장으로 지금 10만 원인가 100만 원 받고 오는 거 유튜브에 나왔대요. 그리고 펄쩍 뛰고 무슨 공중부양했다느니 등등 자기 눈을 보면 병이 낫는다는 등 자기는 본절하고잖아요. 이 본절하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본저가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성경의 백보자 심판이나 그게 오리지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허경리가 미친놈입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요 저 사람 말로가 좋질 않아요.
예?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어요. 사람한테 죄를 지면 빌면 돼. 벌 받으면 되는데 하늘의 죄는요 벌을 못 받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 나는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놈이 대통령 대사도 안 되지만 차라리 그 사람은 적어도 빨갱이는 아니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의 보수 우파 중에도 허경영 씨가 여러 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나마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차라리 허경영 씨를 뽑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지금 의외로 그 여파가 센 것 같아요. 그러나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신랑 허경영, 신부 박근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런 범죄자가 찍하고 받아봐야 저는 100만 표 이내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허경영이의 어떤 그 암시, 서경영이의 어떤 그 체면술에 걸릴 사람은 저는 100만 명이 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서 별 따기일 것이고 저는 전혀 부정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일단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허경영 씨가 말을 재밌게 하기 때문에 도울 김영옥 교수와 1대1로 어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재밌겠다고 하는데 허경영 씨와 도울 김영옥 씨와 백변창 박사님 세 분이 토론을 하면 아마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5살부터 구학문을 칠지 한문을 배웠고 우리가 서당을 하고 한약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5살부터 한문 배웠는데 도울이라는 분이요 하버드 대학 동양학 6개월인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대만 여자를 얻어가지고 한문을 좀 어쩌고 저쩌고 기억력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전통 의학자가 아니에요. 천자문부터 소학에서부터 동몽산섬에부터 명심보방 개통을 밟은 학자가 아니고 공자를 우습게 여기는 장자파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한학계에서는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 또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거는요. 그건 차팍다식입니다. 차팍. 그 차팍을 하면 안 돼요. 차팍이 마치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저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허경영 씨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만났어요. 근데 이게 만나는 과정이 뭐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미국 대통령은 나도 만나려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10억 있으면 만납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필리핀 있을 때 여자 대통령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는데 1,000만 원 주면은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어느 호텔 그 옥상에서 만나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나시고 트럼프 만나는 공식적인 백악관에서 만나는 금액은 10억이면 만납니다. 샤론 씨도 10억 가지고 오면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줄 대주면 합법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가 10억을 쓰고 만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서 신음하는데 예. 우리 박사님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게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50억 60억 된다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제 선배 형하고 먼저 갔더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갔더니 야 이거 내가 3억 5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억 간다고 보니까 이쪽 서울 영등포 쪽에서는 3, 4억도 안 가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50억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 강남에 아파트 값을 올린다. 시진핑이 지금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 있고 중국인들이 강남 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샀기 때문에 빌딩도 다 샀어요. 중국 돈으로 샀기 때문에 여기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시장 나가려니까 300억이 든다고 하네요. 내가 종로구로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서울시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300억을 없으면 서울시장을 나가도 못 나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전세 월세가 올라서 서민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뿔뿔이 터져 이혼을 하는데 전세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의 25%의 땅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25%인데 이것을 손을 대면 안 되지만 5%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돼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요. 이 5% 정도를. 그 5% 정도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15평 이내 조그마한 그다음에 이 복층 이런 식으로 해서 15평이지만 복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0평이 될 거 아니에요, 평수가. 그렇게 만들어서 한 뭐 5인 가족이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살아요. 예. 네, 그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동안 이렇게 집 없이 산 사람 있잖아요. 결혼 이후에 집 없이 가장 오래 산 사람 수준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장기 저리로 그 임대주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넣으면 자기 집이 되게 만들고 그 돈이 안 되면 그냥 월세만 얼마 내고 살게끔 임대주택을 살게 하면 서울에 3억 5천여 원짜리가 50억이 되고 7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이러한 그 아파트 시세가 자연적으로 정리가 싹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주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봐보세요. 미국은 저 산 꼭대기마다 다 집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살림을 훼손했다고 누구 하나 시비 걸지 않고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 살아요. 우리도 돈 없는 서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이주일 씨가 정주영 회장 그 당으로 국민당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구리시에서 일부 반값 아파트를 이미 했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 지금 아파트는 반값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3억 5천짜리가 50억이 되고 7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이런 더러운 악순환은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네. 은행 빚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네.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면 그 집은 은행에 다 뺏기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여야 국회의원과 은행권이 국민들 피를 빨아서 은행을 배부리려고 의도적으로 이게 여론 조작하는 게 아닌가. 뭐 지금 집안 사면 바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런 은행권과 정치인들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거 정경유착이죠. 그거 전부 다 정경유착입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장관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지키고 싶으니까 장관답고 먼저 번이 다 사표내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많이 샀어요, 이것들이요. 네. 그린벨트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린벨트를 풀려면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 아니면 풀면 안 됩니다. 그걸 그때 뭐 임종석이 얼마가 사고 문재인 천하이 샀다는데 사실이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지금 권력 실세들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10만 원짜리 땅이 1,000만 원이 되는 이런 재산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25% 중에서 5% 정도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5% 정도만 풀어서 서울시에서 장기 저리로 해서 임대주택을 져가지고 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30년 후에 자기 집이 되도록 만들고 없는 사람은 둘과 뭐 10만 원 내고도 그냥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강남에 그 말도 없이 올라가는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특허를 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박정희 대통령 그때 마냥 막 어떤 물건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국가로 가야지. 이게 뭐냐면 요새 옛날 살강 밑에 저범 줍는단 말이 있어요. 요즘이라 주방 밑에서 수제범 줍는 거예요. 우리 땅을 갖고 아무것도 아닌 놈을 자꾸 땅을 높이면 인프레만 자꾸 상승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밥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짜리 안 먹으면 안 돼요. 10,000원짜리도 난 먹으면 배가 고파요. 하도 이만큼씩 줘가지고. 음식이 조잡해요. 조잡합니다. 네. 예. 그래도 요즘요, 우리 키친, 나랑 우리 둘이 박선생하고 만나면 우리 저기 가서 먹잖아요. 어디죠, 우리가? KFC.
예. KFC 가서 밥 먹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요. 예, 햄버거가 나요. 네, 예. 햄버거 하나 하고 그냥 콜라 한 잔 먹으면 그게 더 좋아요 지금. 그 일반 한식집 가면 막 먹다 남은 음식도 나오고요. 그렇죠. 재래식 반찬 쓰고. 유통기한 지난 거 쓰고요. 맞아요. 그 차라리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 식기에서 비누 냄새가 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구역질이 설거지를 나고. 잘못해서. 예. 비위생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그 지금 민주당도 엉망이지만 사실 국민의힘당도 엉망입니다. 아 그게 무슨 엉터리. 그래서 지금 저도 여야당 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다 무슨 다 사기꾼 같고 다 무슨 정신병자 같아서 네. 차라리 군소 정당이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백분장 박사님께서 은밀하게 3당 합당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김종필 씨하고 그 김종필 씨가 사실을 한 거지.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 김영길, 노태우도 합쳤고. 김대중. 김대중은 빠졌어요. 김대중은 김대중이 빠졌어.